외래를 보다 보면 보호자나 또는 환자분들이 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이게 맞는지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 치료가 옳은 거고 어떤 원리인지 보도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소상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관절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이것도 유전적인 요인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자세도 잘 잡았고 일도 많이 안 했는데 왜 내가 관절염에 걸렸을까? 그 이유는 많은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절염하고 골다공증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또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겁니다. 만약 부모님 중에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고 아버지도 골밀도가 낮으면 자식은 정상적인 사람보다 7배에서 10배까지 골밀도가 낮을 가능성이 많고 친정어머니가 대퇴골, 허벅지 뼈에 골절이 있으면서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제 딸도 언젠가 나이가 들어가면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퇴골 골절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참 힘든 이야기죠. 한 15년, 20년 전에는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는 한 10년, 많아도 10년 남짓 이렇게밖에 못 쓴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10년 가까이 논문을 계속 찾아보면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이고 실제로 논문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쓸 수 있기 때문에 65세가 넘는 분이 수술하게 되면 재수술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불어 이제 엉덩이 인공관절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엉덩이 인공관절은 무릎보다 조금 더 길어서 20년에서 30년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수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트를 이용한 인공관절을 비롯해서 몇 가지 기법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인공관절이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는데 보통 기법으로 인공관절 수술하는 거나 내비게이션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거나 결과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수술을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인공관절은 없다.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인공관절도 3D 프린터로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수술하는 중간에 수술하는 절삭, 뼈를 깎아내는 기계를 만드는 게 불가합니다. 보통 환자나 보호자들은 3D 프린터로 하면 내 몸에 딱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종 단계 인공관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수술을 해서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 만들어진 제품 8mm, 9mm, 10mm를 쓰는 거지 8.3mm, 8.4mm, 8.5mm 이렇게 정밀하게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건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몸에 맞는 인공관절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쓰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3D 프린터 인공관절이 내 몸에 맞는 인공관절을 만들어낸다 하고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여러 방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헤이토픽에 보면 못 걸었던 사람이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나서는 걷는 모습을 비춰줘. 그러니까 줄기세포라는 치료라는 것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이 일반인들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관절염 부분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합니다.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맨 위 단계가 배아 줄기세포. 우리 정자 난자가 만나서 살제되는 그때에 세포를 채취해서 이걸 배양한 다음에
관절염 환자한테 시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가장 윗단계에 효과가 있는 단계인데, 이게 문제는 정자 난자를 살찌되는 것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애가 낳고 나서 태반 탯줄이 있는데 그 혈액에서 또 세포를 채취해서 하는 방법이 중간엽 줄기세포, 그야말로 중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보다 또 밑에 단계가 골수와 지방 줄기세포를 떼내 가지고 줄기세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아나 중간 단계의 중간엽보다 밑에 단계가 떨어집니다. 그 효과가 훨씬 떨어진다 하는 게 단점이고, 그래서 의료진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줄기세포를 할 때에 관절 내시경 또 절골술 이런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해서 어느 쪽에서 효과가 났는지, 사실은 지방줄기세포는 효과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시술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은 연골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대부분 외상성 관절염 환자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 연골은 괜찮고 그 부분만 연골이 없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모든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하면 좋다, 또는 관절염 초기, 중기, 초기라는 것은 연골이 기스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중기라는 것은 조금 더 심하게 깎였다, 그런 환자한테 전부 줄기세포 하면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그는 적응증도 틀린 이야기고, 그렇게 하려고 줄기세포 치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사요법 치료는 두 가지, 하나는 PRP, 혈소판 자가주사요법, 그 다음에 프로로 주사요법인데 이게 이제 정식요법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PRP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혈소판만 뽑아냅니다. 그 혈소판을 자기 연골이 결손되어 있는 부분에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연골이 재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인데, 이게 미국의 유명 스포츠 선수가 그렇게 효과를 아주 많이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홍보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청에서 안정성, 유효성에서 문제가 있다, 안전한 걸 보장하기가 어렵다, 효과가 다른 것보다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비용을 받고 환자한테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고, 비용을 받지 않고 시술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것은 그거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로 치료라는 거는 고단위 포도당 주사를 관절에 있는 그 인대나 힘줄에다가 주사를 놓음으로 인해서 그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세포를 정식을 시키는 그런 논리인데, 그렇게 정식을 시키면 연골을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증이 완화된다 하는 그 이론입니다. 물론 주사로서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한 환자는 사실 효과가 별로 없다,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로로 치료 정식요법 주사가 모든 관절염 환자에 다 낫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주사로 했을 때의 단점은 시술받은 그날은 오히려 더 아파질 수 있고, 또 비용을 너무 또 과하게 책정되는 부분도 있는 게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보통 인터넷이나 또는 다른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 제가 가능하면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거 궁금하다,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취합해서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